안녕하세요. 권 박사의 라떼 한 잔. 자, 오늘은 라떼 스쿨 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난 제 스승의 날이었었는데, 그래서 그 한번 기념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어떤 스승을 한번 기려보겠다. 뭐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 라떼 스쿨이라 그랬잖아요. 라떼는 학교가 이랬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라떼 한 잔 시리즈를 만들 때 어른들이 걸핏하면 젊은이들에게 라떼는 이랬어 하는 것들을 결코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 어른들이 걸핏하면 이야기하는 라떼가 사실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이걸 한번 까발려 보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클래식 라떼를 많이 하면서 그냥 훈훈한 회고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한번 날카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승의 날만 되면은 맨날 나오는 기사가 있죠. 걸핏하면 나오는 기사. 저기 뭐야, 요즘 맨날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나, 스승이다 어디 갔네, 좀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되게 이상한 게요. 제가 처음 발령받았던 199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그마치 거의 한 30년 전 아닙니까? 그때도 스승의 날 되면은 똑같은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교사는 있는데, 직업으로서 교사는 있는데 스승은 없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에 해마다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92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계속해서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는 시대였다라고 봐야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더 옛날로 가볼까요? 그래서 1981년, 82년으로 갑니다. 바로 제가 중학교 다니던 때죠. 그렇다면 그때는 설마 단순한 직업인 교사를 넘어서는 스승이 계시겠죠? 계셨을까요? 그때 수업은요, 지금하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이해를 합니다. 가끔 가다가 지금은 다 퇴직을 하셨지만은, 제가 이제 20대, 30대 교사이던 시절에는 그 당시 이제 제 또래죠. 그 50대 넘으신 분들이, 걸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수업 시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어. 이러면서요. 물론 그 말씀은 무용담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젊은 선생들에게 수업을 더 많이 넘기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었죠. 물론 저는 이렇게 예의범절하고는 담 쌓은 사람이라 그런 말 하거나 말거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랬던 까닭이, 물론 80년대 초반에 81년, 82년에 선생님들이 그 요즘보다 훨씬 더 많은 수업 시간을 감당했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수업이 도대체 어떤 수업이었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령 이런 식이죠. 어느 선생님, 또 과목을 얘기하면 또 너무 신상이 나오니까 그냥 어느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가지고 10쪽에서 22쪽까지 읽고 무슨 말인지 알아내, 이러고는 한 15분 동안 가만히 앉아 계십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졸기도 하셨죠. 그러다가 이제 15분 정도 지나면은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오늘이 15일이니까 15번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봐. 어쩌고 얘기하겠죠. 한참 듣더니 25번 한번 또 설명해봐. 그럼 또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한 서너 명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칠판에다가 교과서 내용 요약한 거를 씁니다. 톡톡톡. 그리고는 다 받아 적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다 받아 적을 때쯤 되면은 종이 치는 거죠. 그럼 갑니다. 이게 한 차시 수업입니다. 아마 저희 또래 분들은 그런 수업 많이 있었어 이럴 것이고요. 요즘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같은 거는 아니 세상에 저게 수업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게 바로 라떼 스쿨의 실체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그나마 좀 나은 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안 때렸거든요. 때리는 이야기로 치자면은 이건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 교실에 그 사춘기 남자애들이 자그마치 70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학생 30명밖에 안 되는데 뭐 방역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70명씩 한 교실에 들어가 있어서 이 얘기를 하시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70명씩 한 교실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 일어나는 교육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자, 70명을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포로 사로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때린 거죠. 어쩌다 한두 명 걸리면은 거의 반 죽을 때까지 때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때렸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거의 매 시간이 퍽퍽퍽 소리로 일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리는 도구도 다양합니다. 뭐 손도 나오고 발도 나오고 손바닥 때리는 탁탁탁 때리는 이 얇은 그 교편도 있지만은 뭐 강목이라든지 아이스하키 스틱 같은 것도 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저는 뭐 단 걸로 두드려 맞았죠. 제가 선생님들한테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일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제 동생한테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중학생들에게 굉장히 그 선망의 대상이 된 것이 그 브랜드 운동화였습니다. 그냥 운동화가 아니라 브랜드 운동화죠.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나이키, 프로스펙스 그리고 뭐지?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그 조금 더 나중에 이제 퓨마 뭐 이런 것들이죠.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한 2만 원 내외 했거든요. 운동화 한 켤레.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000달러도 안 되던 시절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뭐 2만 원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돈이죠. 게다가 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또 검소하고 되게 알뜰한 분이라서요. 우리가 커가지고 운동화가 작아지던가 아니면은 운동화가 해지기 전에는 새 운동화를 사주시지 않았고 사주셔도 그런 브랜드 운동화가 아니라 지금도 거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곡시장이라고 하는 그 재래식 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 이게 고무신 가게라고 부르는 이런 거 저런 거 파는 가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왕자표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사주셨습니다. 그런 걸 사주셔가지고 저는 늘 그게 불만이었죠. 아, 나는 언제 저 나이키, 프로스펙스 같은 새끈한 걸 한번 신어보느냐. 이게 불만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이렇게 갔는데 어머니가 아주 울그락부락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굉장히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야단 맞고 벌 받을 각오를 하고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나랑 동생 손을 딱 잡더니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르게 슬슬슬슬 끌려갔습니다. 갔는데 어디를 갔느냐? 바로 프로스펙스 매장으로 딱 들어간 겁니다.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나도 드디어 브랜드 운동화를 신나 보다 이러는데 그 점원이 이렇게 직원이 나와가지고 안녕하세요. 뭘로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제일 비싼 거.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제일 비싼 운동화를 신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저 그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하하 웃었는데 내막을 알고 보니 그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이제 당시 학급에서 반장이었는데 동생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잘했죠. 물론 그렇다고 머리가 더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점수가 높았던 거죠. 어쨌든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학급에 뭔 일이 생길 때마다 반장이 책임을 져야죠. 반장이 책임을 져야 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자꾸 맞아도 이 남자애들 그렇잖아요. 집에 와서 맞았다는 얘기 안 하고 꾹꾹 참았는데 나중에 맞은 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마침내 멍이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종아리에 시푸르죽죽하게 멍이 든 걸 어머니가 찾은 거죠. 그래서 학교로 따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맞았으면은 내가 집에 가서 더 두드려 팰 거고,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은 정말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그러면서 가서 따지러 간 거였죠. 따지러 갔더니 거기서 들려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 그 학교의 교감이, 뒤에 선생자를 안 붙이고 싶네요. 그 학교의 교감이 그 당시 그 담임에게 반장을 잘못 뽑았으니까 빨리 바꾸라고 자꾸 압력을 가한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반장을 잘못 뽑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성의를 안 보이는 겁니다. 반장이 됐으면은 엄마가 학교에 자꾸 와가지고 이거저거 성의를 좀 보여야지. 자, 이 성의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 봉투입니다. 이거를 담임도 물론이려니와 교장, 교감도 한 번씩 만나서 금일봉도 한 번 주고 그래야지. 뭐 이게 애 공부 좀 잘한다고 학교에 꼴도 안 비치고 잘라버려! 뭐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단 당시는 반장이 임기가 1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학기마다 선거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미 선거를 해가지고 당선된 녀석이고 임기가 1년인데 아직 1학기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반장을 바꾸느냐.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스스로 사퇴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두드려 팼던 겁니다. 그게 바로 1980년대에 스승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요즘 라떼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엔 스승은 없고 교사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옛날입니다. 그때도 이 지경이었다면 도대체 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스승도 있던 시절은 도대체 어떤 시절인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그건 70년대인가요? 60년대인가요? 지금 그 교사만 있고 스승이 없다라는 따위의 기사를 쓰는 분들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겠네요. 장담하는데요. 지금을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다라고 욕을 한다면은 그때는요. 그 라떼스쿨에는요. 스승은커녕 교사도 드물었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75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8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92년에 다시 교사로 첫 발을 디뎌서 2020년 지금까지 왔으니까 저는 그야말로 1975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거의 평생을 학교를 거의 떠나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는데 바로 그 경험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옛날로 가면 갈수록 스승은커녕 교사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역사는 그래도 교사 자격은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역사였습니다. 그때 그 어이없는 스승은커녕 교사도 되지 못하던 분들이 퇴직하면서 그래도 적어도 직업인으로서의 교사라고 하는 의식은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로 바뀌어 왔으니까요. 그러니 스승의 날 뭐 이럴 때면 습관적으로 요즘은 직업인으로서 교사만 있고 스승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그 멘트 좀 바꿉시다. 구려요. 구려. 그리고 그런 말할 시간 있으면은 그냥 앉아서 라떼나 마시자고요. 자, 오늘 스쿨 라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많은 교사들을 위하여. 스승까지는 될 필요 없어요. 교사들을 위하여. 고맙습니다.